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명리이름연구소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신사일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일주, 그냥 신사입니다. 여성분의 사주는 숙녀예요. 신사일주는 남자는 신사, 여자는 숙녀. 신사, 숙녀의 일주가 신사일주입니다. 천간은 신금과 지지는 사화의 만남입니다. 신은 금이고 사는 화의 에너지. 신사일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신사일주의 오행으로 분석을 해보면 신사일주는 천간은 신금이고 지지는 사화입니다. 신금은 빚어진 금, 잘 다듬어진 금, 만들어진 금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화는 뱀, 화로 작은 불에 해당하는 음의 불입니다. 신금은 보석을 세공하는 일과 같습니다. 신금, 보석을 세공하고 이렇게 칼을 갈고 그런 것이 신금의 기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요, 상당히 침착합니다. 꼼꼼하고 섬세하죠. 이 보석을 세공하거나 칼을 이렇게 갈고 만들 때 꼼꼼하거나 섬세하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신사일주의 오행의 신금은 상당히 침착하고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풀이합니다. 경금보다 소소한 성향으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변덕이 좀 심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화에 가깝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이 신사일주들의 신금의 기운은 신중한 지혜가 다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화는 물상적으로는 이제 뱀을 의미하고 음습한 곳에서 활동하며 장애물을 거침없이 통과하는 유연함을 지닙니다. 유연함을 지닙니다. 이 사화의 특징은 신통력이 있고요. 명석한 두뇌, 그리고 용이 주도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 장악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장악 능력. 뭔가를 장악하려는 능력이 신사일주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사일주의 물상으로 표현해보면 신사일주의 물상은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사일주의 물상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루는 기획과 아이디어의 어떤 모습,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의 모습. 신사일주의 물상은 깨끗하고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신사일주의 육치는 정관이에요. 정관입니다. 바를 정자, 명예관자. 정직한 관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사는 정관의 관계이며 절제와 안정성을 추구하고 조금은 이제 이 보수적이고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명예, 의리. 금이 그래요, 금이. 그래서 규칙을 지키는 성향이 강하며 때때로 자신이 정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관은 바르게 오르려는 반듯한 관성이라 이 육신 중에 아주 길신에 해당되는 좋은 관성입니다. 정관을 둔 신사일주는 반듯하고 정직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반면 그러므로 보수적일 수 있으므로 때때로는 진보의 어떤 에너지가 다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좀 피곤하다, 아이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조금 들을 수 있으니 유념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일주의 12운성은 사입니다. 사.
이 사는 이제 죽을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죽을사. 이 12운성이나 육치는 뭐 여러 가지 뭐 비것 겁재, 뭐 빼앗길 겁재에다가 뭐 그런 거. 이게 표현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운성도 뭐 목욕, 관대, 건록, 제왕, 병, 쇠, 묘, 절 이렇게 하잖아요. 절이 절단났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이제 이렇게 끊어졌으니 다시 시작한다. 또 병은 물론 병은 이제 병 역마의 경우로 보지만 제왕이면 왕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성공의 기운이 곁들여져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12운성의 정확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 신사일주의 12운성은 그래서 사에 해당합니다. 사는 죽음을 의미하며 이제 모든 것이 멈추고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의 사가 그래요. 하던 일이 마무리되어서 결실을 이루는 집중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결실을 이루는 집중의 기운. 그러니까 결국은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에 오는 집중의 기운이니 사의 기운도 그닥 운성으로 나쁜 운성은 아닙니다. 선천적인 능력보다는 이 노력으로 이뤄내는 타입이며 준비성이 아주 철저합니다. 준비성. 왜 준비합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뭔가 새로움, 끝남의 준비, 새로움의 준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의 12운성을 둔 신사일주들은 상당히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참 좋은 장점이에요. 이 철저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자, 12 신사일주의 기본 성향을 분석해 보면 신사일주는요, 좀 성격이 급합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변화를 좋아합니다.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변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의롭고 용감하며 지치가 있어 남을 사로잡는 매력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예민하고 차갑고 냉정한 편이라서 이 한 번 틀어진 사람 있죠. 한 번 틀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으려는 것이 신사일주의 특징이에요. 또한 날카로운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신은 보석이라고 표현하지만 칼, 낫, 가위 이런 걸로 이해하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인관계의 이 만남과 이런 어떤 관계가 원활하거나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좀 대인관계에도 원만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모는 신사숙녀의 이 타입의 신사숙녀. 꾸미지 않아도 세련미가 넘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 불의와 타협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냥 나쁜 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주 단단하고 칼 같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리더십이 있어서 단체를 통솔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직관력, 이 직관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직관력이 우수해서 하지만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죠. 과시. 이 힘의 과시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냉정함으로 인해 인덕의 상실로 스스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너무 과시하거나 냉정함을 떠나서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고 인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겸손 그리고 부드러움의 기운을 좀 만들어내는 지혜도 필요한 일주가 신사일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일주의 직업운을 보면 신사일주는 지장간의 정관의 정의를 생해주고 있는 형국이라 인성의 힘을 받아 이 신사일주는요 공직 그리고 교육계 이쪽으로 진출하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운. 아주 꼼꼼하게 신용 그리고 신뢰 이런 것이 대단해서
공직자나 교육계 쪽으로 진출하면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신의 일주입니다. 그래서 신사일주입니다. 신사일주는 전문직이 굉장히 어울려요. 신사일주는 그냥 뭐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 굉장히 어울리고요. 야무지게 꼼꼼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회계사 있죠. 의사.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나 회계사, 검사 등의 전문직과 어울리는 일주예요. 검사.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검사직. 그래서 전문직과 많이 어울리는 일주가 이 신사일주의 직업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사일주는 일간이 신금이라 꼼꼼하고 냉정하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기운을 자신의 직업에 쏟아붓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꼼꼼하고 냉정하고 날카로운 이 기운들을 일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신에게 쏟아붓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칼끝이 배우자에게 향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배우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성향, 꼼꼼, 냉정함, 날카로움을 일에 활용하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잘 쏟아붓지 못해서 가정으로 이끌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이 경우 원래 인과성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써야 할 것을, 기운을 그제서 못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단속하는 꼴이 되어서 암담한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직업에 내 일에 내 에너지를 쓰고 가정과 배우자에게는 그 힘을 쓰지 않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의부정, 의처증 이거 많이 좋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사일주의 남녀의 관계를 보면 신사일주는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까다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연애에는 기술이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일자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혼 상대로는 좋죠. 결혼 상대는, 그러니까 연애 상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결혼 상대는 으뜸인 일주가 신사일주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연애를 할 때도 감정적으로 상대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냥 앞뒤 재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현모양처 스타일의 배우자를 얻는 경우가 있죠. 뭐 섹시하고 뭐 매력적이고 뭐 아양 뭐 매력 이런 여자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현모양처. 그런 얻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결혼 후 꼼꼼함과 예리함 때문에 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까 말씀드린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함과 예리함은 가정을 옮기지 말고 직장이나 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사일주 여자는 좋은 남편을 찾게 되며 결혼 후 남편에게 냉정해 구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그래요. 까칠하고 까다롭고 그리고 예민하고 꼼꼼 이러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굴죠. 남자복은 좋죠. 남자복은 좋아요. 이 가을 결실이기 때문에. 남자복은 좋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순탄하지만은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결정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그럴 수 있으니 조금은 나를 낮추고 조심하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은 승화시키고 안 좋은 것은 보완하고 그리고 조금 가다듬는 지혜를 알려드리는 것이 일주풀이고, 그래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명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신사일주에 대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